예, 서울 서초울의 신동욱입니다. 국정감사 받으시느라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우리 유인촌 장관님께 사실 이 질의는 사실 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그 언론사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특파원으로 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가장 부러웠던 것이 전직 대통령들이 그 사회에서 어떤 존중을 받는가 하는 점입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이제 우리 흔히 노블레스 오블루주라는 게 있는데 우리 사회 지도층으로 활동하면서 그 이후에 그 도덕적 의무를 얼마나 다하느냐, 이게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은 저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직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퇴임을 하고 나면 더 그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의 처신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질의를 제가 계속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문다혜 씨 문제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이건 다 알려진 2022년 문다혜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 8천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의 이제 이른바 별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뒤에 언론 보도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찾아봤더니 그냥 시골의 농막이 아니고 굉장히 뷰가 좋고 여행 가는 분들에게는 정말 가고 싶은 이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업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제 펜션을 2022년도 7월 7일에 매수를 하고 8월 8일에 영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경치가 좋죠. 여기에서 묵었다는 후기가 지난 2년 동안 130건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130건이면 적어도 후기를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만 썼을 테고 이틀이나 사흘을 묵었어도 후기는 한 번만 쓰는 것이니까 아주 최소한만 잡아도 저희가 숙박업소의 시세를 봤을 때 정말 적게 잡아도 하룻밤에 30만 원 정도는 뭐 충분히 갈 만한 바다가 바로 찰랑찰랑 보이는 그곳인데 130건에 30만 원이면 일단 3,900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영업을 그냥 계속 해왔다는 것에서 좀 경악스럽습니다. 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송기인 신부께서 이 별장을 1993년도에 매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매수를 했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카톨릭 정관의 신부는 부동산을 못 가진다는 부분도 동시에 고백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당시 시가 10억 원짜리를 3억 8천만 원에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팔았을까? 이런 부분의 의혹은 지금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 등록된 부산교구, 그러니까 송기인 신부가 소속된 부산교구 부동산 중에 제주도에 있는 것이 파악된 것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197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그래서 일단 의혹은 이 별장을 송기인 신부가 어떻게 가지게 됐느냐, 그것도 의혹이고 이것을 왜 3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 따님에게 매우 헐값에 팔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숙박업소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체부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자, 하나만 더 보시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 영등포 오피스텔, 여기도 불법으로 공유 숙박을 했다는 의혹이 며칠 전 보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곳은 문다혜 씨가 2021년 6월에 이걸 6억 7천만 원에 매입을 하는데
대출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심했던 그 시기에 6억 7천만 원짜리를 사면서 그 당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문다혜 씨가 4억 2천만 원 대출을 받은 경위, 이 돈들은 2021년 2월에 문다혜 씨의 양평동 다세대 주택을 팔고 9억 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죠. 2021년 6월 영등포 오피스텔 6억 7천만 원, 서대문구 주택 전세자금 4억 8천만 원, 제주도 별장 3억 8천만 원. 이 돈의 행방도 사실은 조금 의혹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11억 1천만 원을 지혜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출 제외하고요. 대출 4억 2천만 원 제외하고 들어간 돈이 11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다혜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입이 거의 없어서 돌봐줬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그 돈이 매도한 양평동 주택을 매도한 수입 9억 원 외에 별도의 큰 수익이 생겼을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출 제외하고 2억 1천만 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된 집들이 전부 다 불법 공유 숙박에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 운명 디자인비 2억 5천만 원. 이것도 지금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들, 요 가운데 문체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그 사이에 보고받으신 게 있는지요? 네네. 보고로는 아마 이런 디자인비에 대한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디자인 한 거를 따졌을 때는 과다하게 계산된 것은 맞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께서 일부는 인쇄를 대신 받은 것이고 또 나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저희가 수사를 해서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이 불법 증여나 탈세나 이런 부분에 활용된 정황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분들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 사회에 누구보다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전직 대통령이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다 성장한 딸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상황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기인 신부의 제주도 별장을 당시 시가 10억 원짜리를 왜 따님에게 3억 8천만 원에 팔았는지 이것이 과연 불법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 10억에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예전에 잘 아시던 분으로부터 시가에 적어도 10억이면 8억 정도에 내가 별장으로 쓰려고 샀다. 그러면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님에게 시가의 3분의 1에 파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숙박업소에 얼마나 이용되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전직 대통령의 가족으로 흘러들어가고 세금은 얼마나 냈는지 관광 부분은 우리 문체부에서 관장을 하시죠. 네, 그 부분 혹시 좀 조사해보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아마 지금 수사 의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마 제주도에서 수사하고 있죠. 이게 일단 공유 숙박은 전체적으로 다 불법으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제주도도 물론이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아마 조사해서 발표를 네네 알겠습니다. 신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